네, 여의도 어퍼컷 장혜찬 최고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자존심 장혜찬 화이팅. 네, 박사님, 저 먼저 좀 불만이 생겼습니다. 네. 왜 원탁이 아닌 거죠? 네, 손님 접대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저 옆으로 갈까? 네, 다음엔 좀 이제 동그란 원탁을 해주셔야. 죄송해요. 되지. 이제 오는 패널들마다 다 항의하게 생겼어요. 미안합니다. 네. 우리가 의전이 좀 부족했습니다.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우스갯소리를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어디 뭐 일본의 총리 만난 것도 아니고 아니 하다못해 러시아 푸틴을 만나도 원탁 가지고 난리는 안 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국제관계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런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 대표 만났는데 저는 그 한국일보에 단독이라는 글자가 붙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기자도 그 기사 쓰면서 자괴감이 안 들까요? 단독 한동훈이 원탁 요청했는데 안 들어줘. 이 단독은 근데 누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 간 한동훈이 스스로 기자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밑에 이 친한 게 시켜서 우리가 사실 원탁을 요청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그거를 받아 적어서 단독이라고 보도하는 참. 기자도 네. 좀 자괴감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자님이 어퍼컷에 니킥까지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장혜찬 최고 나오자마자 니킥부터 날리셨어요. 황당해가지고요, 제가 정말. 네. 참. 자, 그래요. 전체적으로 뭐 우리 장혜찬 전 최고 워낙 하실 말씀 많으시니까 이 대통령과 한동훈 면담에 대해서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쭉 한번 하시죠, 뭐. 뭐 일단은 네. 이 면담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면담 이후에도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정말 많이 참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왜냐하면 재보궐 도중에 이 면담이 정해졌을 때 보통 대통령과의 면담이 정해지면 야당 대표라고 해도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를 향한 공격 수위나 비판 수위를 조금은 낮추면서 그렇죠. 절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까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만나서 말해야 되니까. 예, 예. 우리가 뭐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얼굴 붉히는 게 좀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면담 기사가 나오고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는 듯이 보란 듯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집요하게 공격했거든요. 예. 한 언론에서 분석한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횟수보다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게 무려 2.5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어허, 예. 언론사에서 분석해 보니까요. 요 며칠 더 하면 더 늘어났겠죠, 아마. 3배가 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즉각적 대응을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면담에서도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사실상 국정농단에 가까운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이 사람 잘라라 말아 하는 건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대통령실 직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 사장 인사까지 감나라 배나라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여당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인사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쓴소리는 해도 네. 대통령실 참모들, 뭐 비서관 행정관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들까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윤석열 정부 하반기에도 이 정부 인사를 내가 장악하겠다는 욕심이에요. 어허, 예. 제가 지난주 여의도 어퍼컷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1기 라인의 실세들은 한동훈 라인이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안팎으로 용산과 여의도에서 화제가 많이 됐던데 쇼츠도 본인이 사실 대통령의 신뢰를 받아서 자기 라인 사람들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심어두고 그래요. 대통령실 인사를 주무르던 그 1기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하. 이원석도요. 제가 취재해본 결과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감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원석을 검찰총장 앉힌 것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 대한 어떤 신뢰, 애정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의 요청을 받아서 들어준 거고 네. 그 한동훈과 이원석이 2년 동안 검찰 인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무슨 성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시겠지만 이재명 수사, 문재인 수사 다 미루고 망쳐놓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정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 사단을 만들어서 네. 박성재 장관이 뒤늦게 겨우겨우 수습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인사 문제를 핵심적으로 거론했다는 건 그 인사권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권의 어떤 열매를 정권 교체에 기여하지도 않은 무임승차자들이 이건 내가 계속 누릴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욕심이 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봐요. 아하. 이게 단순히 전국 주도권이냐 뭐 이 여당 내부의 헤게모니를 누가 지느냐도 있지만 실질적인 인사권에 대한 욕심을 아직까지 놓지 못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못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거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한테 말해라. 내가 잘못한 사람 그냥 두고 보는 법이 없다. 근데 어떻게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을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 한남동 라인이라 해가지고 그중에는 김건희 여사 연락처도 없는 행정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르냐. 근데 이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손을 떼는 순간 이제 국정 운영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 다 한동훈 입만 쳐다보지. 남은 2년 반 동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절대 최후의 순간까지 놓으면 안 되는 권한이 바로 인사권입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핵심도 대통령 인사권이고요. 근데 이 인사권이 밖에서 봤을 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마음에 안 들면 인사가 안 되는구나. 한동훈한테 잘 보여야 인사가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네. 공직사회가 안 움직여요. 그렇지. 공공기관도 안 움직여요. 네. 여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우군이 돼야 될 사람들이 한동훈 입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다 찍히면은 공기업 사장도 못 가네, 감사도 못 가네, 대통령실도 못 들어가네, 잘리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네. 그냥 뭐 속된 말로 뭐 네 가지가 없다거나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부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영부인을 쥐고 흔드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남은 2년의 국정 운영을 사실상 한동훈 입 쳐다보게 만들겠다는 그런 국정농단의 성격이 짙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 뭐지? 4가지? 네, 뭐 4가지가 없다.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잖아요. 그래. 그 인사 말씀하시니까 그 10개월 전에 비대위원장을 할 때 네. 저는 한 2달간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선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전 정말 좋은 뜻으로 얘기했어요. 네. 한동훈이라는 신상품을 이 비대위원장은 피를 묻혀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선대위원장으로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를 만들어 가자 이랬거든요. 어느 날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안 주면 한 선대위원장도 안 할 거야 그랬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자가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거를 그때 알고 네. 그러니까 이자는 그때부터 이 뭐 법무부에 있을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사에 모든 게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선대위원장은 뭐 안중에도 없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안 주면 선대위원장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때를 쓰면서 비대위원장을 잡아채 갔거든요. 지금 똑같이 지금 우리 장혜선 최고 얘기하듯이 대통령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자기가 인사권 사실상 행사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면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회에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들 참 많아요. 예. 근데 그 비대위원회 인사 자기가 상의 안 하고 전화기 꺼놓고 잠수 탄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했는데 그게 너무 좌파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인지도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 당 안팎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성질을 버럭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측에서 집요하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을 공관위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들어가서 그나마 비례대표 사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 낸 거 제외하면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전부 다 한동훈 직계 라인인 거죠. 그리고 비대위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한동훈 측에서 일부 공관위원들에게 접촉해서 내가 비대위원장 될 건데 공관위원 할 생각 없냐 이런 접촉을 했다는 내부 제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공천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고 그렇게 공천 준 비례대표 초선들 대부분이 친한계랍시고 거기에 주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이 당에서 재선 이상 했는데 한동훈 밑에 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정치력이나 뭐 인간성이나 뭐나 이게 좀 저는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보고 예. 뭣도 모르고 한동훈한테 공천받은 초선 비례들 위주로 거기 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숫자가 열 몇 명 그것도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 새가 강하거나 단단하진 못한 거죠.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우리 장예찬 최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잘 참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걸 다 참고 세세하게 설명을 그렇게 해줄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명분 쌓기였던 것 같고요. 이 면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한동훈 면 한번 세워줘라.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마치 추경호 원내대표를 원수처럼 여기는데 오히려 그 추경호가 이 면담 성사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신뢰하고 국회 일정상 논의할 게 많다는 이유로 의견을 많이 나누니까 친한계에서는 지금 추경호 죽이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당의 전략부총장이라는 고위 당직자 신지호 부총장이 유튜브에서 원내대표 뒷담화를 했는데 대놓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당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조롱하는 그 비하 발언을 명백히 썼고 심지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을 그렇게 뭐 배 나온 오빠 운운하는 발언으로 비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런 말씀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7시간 다 들어보면. 네. MBC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방송 가처분 판결문에도. 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좌파들이 가짜로 카드뉴스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그거를 동아일보 김순덕이라는 사람이 자기 칼럼에다 그대로 썼고 이런 말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아주 언론인으로서 윤리의식이 떨어진 거죠. 그게 마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당 대변인이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추경호가 경고했지 한동훈이 그 김혜란한테 경고 한마디 했습니까? 쇄신을 해야 될 대상은 한동훈 주변의 그 딸랑거리는 한핵관들입니다. 대통령 주변의 행정관들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한동훈이 어디를 갔느냐? 인천 강화도를 갔습니다. 강화군. 뭐 이긴데 시장에 뭐 감사 인사한다고. 예. 거기에 일부러 김혜란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원래 김혜란 대변인은 이제까지 한동훈 대표 일정을 수행하는 대변인이 아니었어요. 거의 한동훈 대표 현장 일정에는 우리가 방송에서 좀 본 정광재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면담 끝나고 오늘 보란 듯이 친한 게 모아서 밥 먹자고 저녁 먹고 강화군 가는데 그 대통령 부부 조롱해서 비판받은 김혜란을 일부러 불러서 데려가서 수행시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 사춘기 애들 하는 기싸움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 김혜란은 그 춘천에서 그 지역구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인데 네. 그 집안이 법조 집안이에요. 그 시아버지가 검사장 출신이고 그 김혜란의 시아버지가 한동훈의 장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는 거는 뭐 이미 그렇죠.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친한계가 그냥 친한계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뭐가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아요. 보면 공통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라고 하는 진영구 검사장이 꼭 등장합니다. 무슨 인연이지? 그 진영구 검사장과 뭔가 학연이 있거나 인척이거나 친분이 있거나 이게 한동훈 인맥, 친한계 인맥의 핵심으로 꼭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까지 집중해보려 안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정말 대선 경선 무대가 되면 이거는 민주당이 들고 일어날 텐데 처가 리스크? 한동훈 대표가 훨씬 더 심각해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같은 보수라는 울타리에서 밥 먹고 있다 생각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지 않고 지금 참아주고 인내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뭐 김건희 여사 문제 가지고 뭐라고 할 그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 면담에서요. 일부 비서관 행정관들이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으로 의견 주고받는 걸 지적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비서관 행정관도 한동훈 대표보다 김건희 여사랑 메신저 많이 한 사람 없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 장관 청문회나 이럴 때 다 드러났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300번 이상 카톡 주고받았다. 실제로는 수천 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검찰총장 배우자이고 본인이 검사장일 때 그렇게 카톡 주고받는 건 되고 네. 비서관 행정관이라는 공적 인물들이 이 사람들 비서는 아니에요. 다 드러난 공무원들이에요. 자기 의견을
영부인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의견을 전달해서 뭔가 인사나 국정에 잘못 개입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우리나라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게 있다면 한 명만 꼽으라면 한동훈이지. 1호 김건희 라인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지. 김건희 여사와 카톡 메시지 제일 많이 한 사람도 한동훈이고 뭐 대통령실 출신들 낙하산 보내면 안 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낙하산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지. 그때 우리나라 나이로 50, 만으로 49세 파격적으로 대통령이 믿고 사실은 낙하산을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인사 실패이자 가장 큰 낙하산이 한동훈인데 자기가 뭐라고 공공기관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낙하산이다 말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권력을 나하게 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국정농단인지를 지지자 여러분도 인식하셔야 되고 이제는 용산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제가 아쉬운 점을 좀 이야기하자면 예. 용산 대통령실도 쓴소리하자면 결국에는 한동훈한테 한 번 더 또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면담이 끝나고 어제 저녁에 한동훈 측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조중동을 장식했어요. 오늘 오전이 되어서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서 오늘 오전부터 뒤늦게 대통령실 입장이 좀 반영이 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한동훈이 뒤통수를 언론 플레이 칠 거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저희가 계속 경고했잖아요. 면담 끝나자마자 바로 언론 접촉해서 이런 이야기가 갖고 이런 진위가 있었다라고 풀어줬어야죠. 근데 어제 기자들 말 들어보니까 어제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어제 저녁 내내 전화를 안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민감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고 있으니까 한동훈 측이 어제 저녁에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로 도배를 해버리잖아요. 그냥 이럴 때 그 필요할 것 같아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이 비서실장으로 배석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뭔가 메모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그냥 공개하자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오전에 이제 좀 풀려서 나온 건데 그것도 정제돼서 나왔을 테니까. 그리고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한동훈의 일방적 언론 플레이로 두드려 맞은 다음에 오전에 그거 해명해봤자 국민들 보기에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한동훈이란 인물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나?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도 저는 이제 정말 그래. 한동훈은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아니 실제로 이재명보다 더하게 굴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동훈과의 관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야당 대표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수모를 안 겪고 공경을 안 겪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한동훈보다 엄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용산에도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진영구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에 대한 얘기 잠깐 나한테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지나갈게요. 네. 우리가 흔히 친중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친중파가 있다면 이 진영구가 해당될 겁니다. 아주 원조 친중파예요. 근데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필요하면 이 처가 리스크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면 진영구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이 한동훈 똘마니들의 언론 플레이에 따르면 어제 면담에서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협박했다고 그러대요. 네. 뭐 결국에는 특검 협박이죠. 이러다 특검이 통과될지도 모른다. 저는 대통령 답변이 예. 과연 우리가 아는 윤석열이구나. 정석이었습니다. 이건 반헌법적 특검이고 이걸 막아준 우리 당 의원들에게 고맙다. 고맙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당 의원들이 야당에 동조해버리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뭡니까? 첫 번째, 이 특검에 동조하는 거, 이탈표가 나오는 거는 이재명 하수인 되는 거다. 야당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했고 두 번째, 나는 그런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네가 그 특검 가지고 협박을 해서 내가 그래서 인사도 네 맘대로 해주고
너한테 대통령 권력 나눠주고 영부인이 당연히 국가 외교 행사도 동행해야 되는데 이제 폴란드 대통령도 왔잖아요. 내일 아마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겁니다. 네.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함께 해야죠. 부부 동반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음. 그런 것도 못하게 할 것 같냐? 만약 너네가 야당 편 들면 국민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하수인된 너네를 두고 보겠냐? 내가 그거에 눈 하나 깜짝하겠냐? 저는 이런 뚝심이 그 답변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하, 예. 근데 대통령실 참모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러다 특검 통과된다 이탈표 나오면 어떡하냐 전전긍긍 호들갑 떨면서 한동훈에게 끌려가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건 고 박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해보셨지만 네. 저도 젊은 나이에 최고위원부터 대통령 측근에다가 공천 취소라는 별의별 일을 다 당해봤지 않았습니까? 네. 약점을 보이면 더 집요하게 비집고 물어뜯는 게 정치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야 이거 8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다 특검 통과되면 어떡하지? 약점을 보이는 순간 예. 겁먹은 티를 내는 순간 예. 그걸 가지고 더 협박하면서 더 많은 걸 얻어가려고 해요. 그럼. 예. 오히려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야 그 반헌법적 특검 너네 그럼 이재명 편 할 거야? 너네가 그걸 이재명 편 들겠다면 내가 뭘 어떡하겠냐?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러면 협박을 좀 하다가도 안 먹히니까 재미없어지면 이게 시들시들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굳건한 한동훈은 바보가 아닌 이상 특검을 통과 못 시킵니다. 막상 8표가 나와버리면 그때까지는 하던 국민과 지지자들이 그때부터는 한동훈과 친한계를 이제 이재명 하수인으로 보고 이거 대통령과 영부인을 이재명한테 팔아넘긴 인간으로 배신자로 완전 낙인 찍어버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거랑은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자신감과 뚝심을 가지고 대통령실도 국정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좋다. 그래. 특검 가자 그러면. 내 아내가 검찰 무혐의 받은 거가 뭐 대충 받았다고 너네가 자꾸 그러는 모양인데 특검 한번 가보자. 뭐 하나 걸릴 거 있나? 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가 그럼요. 있고 네. 결백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말을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대통령의 그 발언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우리 당 의원을 믿는다 그랬어요. 네. 협박하지 마. 우리 당 의원을 난 믿어. 너는 못 믿을지 몰라도.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고 그런데 오늘 저녁 네. 한동훈의 소집 만찬에 참여한 서범수 어. 여러분 이런 이름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우리 당 의원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우리 당을 우리 당이라고 생각은 하나? 라면서 비꼬는 발언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서범수도요. 막상 그래서 서범수 의원 당신 특검 찬성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렇지. 지금 사실은 아니 거기가 울산 울진인데 네. 어디 감히?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네.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제일 세게 대통령을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탈표 4개 나왔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도 기자들 앞에서 뭐라 했냐면 나는 특검 찬성 안 했다. 나는 반대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기명이니까 몰래 찍을 수는 있지만 대놓고 내가 특검 찬성했어요. 나 찬성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원이 친한계나 반윤 중에서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8표를 넘어가려면 우발적 사고로는 8표가 안 넘어가요. 그렇지. 8표가 넘어간다는 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한동훈 개파 내에서 조직적 움직임이 있어야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총대를 메고 8표가 넘어가는 순간 누가 찬성을 던졌든 말았든 간에 그건 한동훈이 한 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세력은 다 가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번에 만찬에 지금 얼굴 이름 다 드러났잖아요. 나는 안 했어요 해봤자 너네가 다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과될지 모른다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인은 밥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그럼요. 모난 놈 옆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하는 말도 우발적으로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걱정이다라고 하지 우리가 통과시키겠다라는 말은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뚝심을 가지고 너네 할 수 있냐.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는 뚜벅뚜벅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 잘하도록 보좌하는 게 참모들의 역할이고 이 한동훈과 친한계가 숫자도 적은데 이 사람들이 라디오 나와서 지나치게 여론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제가 사실 그동안 친윤 의원들은 자기들이 나서면 계파 갈등이 심해질까 봐 좀 많이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한테 지난 주말 사이에도 제가 이제 뭐 등산 가서 올린 글들 보고 격려 전화 주고 하는 친윤 재선 3선 의원들이 꽤 있었어요. 네. 이분들도 이제 더는 참을 때가 아니다. 음. 이제는 제발 이재명 하수인 노릇하지 말고 대통령과 영부인 그냥 좀 놔두고 이재명과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원내에서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아주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방송 진행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좌파 때문에 이 힘든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좌파는 원래 그러니까. 아니 우파라고 나온 자들이 헤맬 때 또는 우파라는 자들이 나와갖고서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할 때가 진짜 힘들어요. 그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런 자들만 있나?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런데 그동안 자제하고 자중해 온 거예요. 네. 혹시나 대통령한테 누가 될까 봐. 이제 그럴 단계는 지났다 이거죠. 그럼요. 이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는 행동해야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추 대표가 물밑에서 한동훈 면 세워주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면담도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성사시킨 거예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재보궐 과정에서. 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와 긴밀히 논의한다고 해서 원내대표를 역적 취급하고 있잖아요. 친한계는. 중심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잡고 당대표나 친한계를 향해서도 쓴소리 하지 않으면 이 당이 깨지고 표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친윤계 의원들, 이게 친윤계가 아니라 친보수죠. 정권교체를 해낸 사람들이죠. 친한계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권교체에 기여한 게 없는 무임승차자들인 거고요. 아하, 그래요. 정말 고생해서 정권교체 만들어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이재명의 하수인 노릇할 거냐. 여기서 좀만 더 나가면 이재명의 애완견 되는 거예요. 그런 쓴소리를 이제는 한동훈을 향해서 할 때입니다. 예. 여기 한동훈이가 이번 선거 때 2조 심판하고 다녔잖아요. 그게 결국 보니까 이철규 조정훈 심판이었더라.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막 여기서 댓글에 올라오네요. 조정훈 의원도 많이 참고 있는데 다시 포문을 열 때입니다. 그럼요. 네. 자, 짧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뭐 카톡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적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친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지호 부총장도 라디오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재명과 문자는 주고받으면서 영부인 문자는 일십하고 그게 사적인 내용도 아니고 공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이재명과 한동훈의 1차 회담에서 이재명이 앞에서 계엄 운운하는데 한동훈이 찍소리도 못하고 들러리 서주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 회담에서 한동훈이 과연 이재명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 또다시 꿀 떨어지는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야 나는 대통령실 가면 원탁에 못 앉는데 이번엔 이재명이 왠지 원탁을 준비해 줄 것 같아요. 원탁에 앉아서 이제 동급 대우를 받는구나 하면서 또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재명과 만나면 만날수록 한동훈한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제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유튜브를 잘 안 보셔서 채널A, TV조선 종편만 보고 한동훈 잘하는 줄 알았던 분들조차도 어라? 뭔가 이상하다. 왜 저렇게까지 뭐에 씌인 것처럼 대통령과 영부인을 공격하지? 그런데 대통령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이재명과 회담 발표하는 거야말로 진짜 결례거든요. 더군다나 그날은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들고 관저 쳐들어간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당 대변인실의 논평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깐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야 결국 한동훈이 어쨌든 이재명의 도구가 됐구나.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가 됐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수 지지자들도 점점 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막 뒤에서 계속 그 지휘만 하던 진중권이가 아예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어요. 네. 한동훈이가 하도 못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진중권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뭐 결단해라, 승부수를 던져라. 이재명이랑 손잡고 특검법 통과시켜서 대통령 압박하자고 선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치라는 건데요. 이게 한동훈의 리더십과 지금 한동훈계의 인적 구성으로는 그걸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하는 순간
자기들이 보수의 배신자가 되고 유승민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머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 있을까? 그래서 할 것처럼 막 협박은 하고 막 기우는데도 예. 대통령부터 이렇게 뚝심 있게 나 우리 당 의원들 믿는다. 근데 너네가 야당 편 되면 그때부터 너네가 여당이냐 야당이지. 이런 뚝심을 보이면 이게 제풀에 지쳐서 다 꺾여나갈 그러한 반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이 쿠데타는 실패했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동훈이가 조중동을 쫓아갑니까? 조중동이 한동훈이를 지금 조종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조중동은 항상 모든 정권을 길들이고 가르치려는 그런 나쁜 오만함이 배어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한동훈이 하나의 허수아비이자 도구가 된 건데요. 근데 조중동은 제가 인정하는 게 뭐냐? 이건 무서운 언론이에요. 한동훈이 허수아비이자 도구로서 효용 가치가 다하면 언제든 또 주자를 바꿀 수 있는 게 조중동이잖아요. 그 순간적인 그 변신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일사불란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계속 끌어내리잖아요. 아까 김순덕이 칼럼도 네. 예를 들으셨지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중동 소나기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조중동이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조중동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종북주사파와 싸움하고 있고 옆에 뒤에서는 한동훈 똘마니들이 지금 설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조중동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포위망 속에서 지금 홀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네. 정말 대통령을 믿고 힘을 실어드리고 지지를 더 많이 해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고성국 TV의 영상이나 칼럼이나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네. 잘 모르는 분이 볼 수 있게 단톡방 같은 게 올려드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하루 종일 그냥 채널A나 TV조선 습관적으로 틀어놓으시는 영남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물론 요새는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잘 몰라요. 근데 한 번만 이 고성국 칼럼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 그렇네. 좀 이상하네. 왜 이재명이 하자는 것과 한동훈이 하자는 게 다 똑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알리고 퍼뜨리는 게 우리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의도 퍼컷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